자, 안녕하세요. 본자 스튜디오 MC 보자입니다. 2021년 9월 7일 아침에 기사 하나가 났는데요. 허경영 결혼 1억, 출산 5천 지원 조롱하더니 결국 모든 정치인들이 다 따라해 라고 페북에 쓴 글을 브리핑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. 웬만큼 기자들은 자극적인 게 아니면 써주질 않죠. 자,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치권 주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. 속도 내 보겠습니다. 보시죠.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분입니다.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. 이번 대선에도 출마한다고 밝히셨죠. 그런데요. 어제입니다. 본인의 SNS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. 어떻게 보면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. 30년 전부터 본인은 결혼수당 1억, 출산은 5천만 원을 주자고 한 뒤 사기꾼 코미디언이라 조롱을 받았다. 그런데 시간이 쭉 그동안 지나서 보니까 이 정책들의 우수성, 필요성을 인정받아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.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정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. 그럼요. 뭐 청년들에게 어떤 결혼 아니면 뭐 집 그리고 뭐 출산 이런 거 지원한다는데 뭐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맥락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다음 보겠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출마 선언했죠. 세 번째 대선 출마. 여기 보면 또 이제 공약을 좀 냈어요.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. 결혼수당 1억, 뭐 주택자금, 뭐 출산수당 등등등. 굉장히 거액입니다. 뭐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. 자, 이번 공약도 지금은 황당해 보이겠지만 30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이 이제 와서 맞아떨어지듯이 이 공약 또한 필요한 공약이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세대들에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거 없이는 출산도 안 하고 결혼 안 합니다. 이거 꼭 필요한 정책이에요. 이 패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허경영 정책을 다뤄주는 건 고마운데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요. 전체적으로 조금 더 보실게요. 허경영이 재원 마련 방안도 있고 3.3 정책이란 게 있잖아요.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들 합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이거는요, 이재영 전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. 네. 앞서서 지금 여야 후보들이 따라하고 있다. 내가 과거에 다 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.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맞는 것 같은데요. 네. 맞습니까? 네.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숫자나 뭐 디테일은 좀 틀릴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그런 복지 정책은 허경영 명예대표,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한 얘기를 많은 차원에서 따라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저렇게 주장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딜리버리를 할 거냐.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자, 이게 문제입니다. 수도 없이 재원 마련 방안을 외쳐왔어요. 허경영 재원 마련이라고만 검색해도 유튜브에 쫙 나옵니다. 근데 이분은 지금 그래 이해합니다. 허경영에 대한 인지도가 약하니까 차마 찾아볼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. 근데 바로 솔직하게 답변하잖아요. 맞는 것 같은데요. 저 앵커가 얘기하니까 맞대잖아요. 허경영 따라한 거 맞대잖아요. 근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. 자, 이렇게 재원 마련 방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그 전부터 정책을 좋은 걸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못 듣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나오고 이런 앞치마를 하고 나오고 긴 행각을 벌이는 겁니다. 이거는 허경영 천의 얼굴이라고 치면 나옵니다. 왜 허경영이 이런 긴 행세를 하기 시작했는지. 자,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. 이게 뭘 주겠다, 하겠다만 했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없었던 거 아니냐? 네,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정치인은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추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. 근데 저런 어찌 보면 좋은 말을 하면서도 대선 출마할 때 저런 장군복을 입고 나온다거나 말을 타고 너희들이 안 다뤄주니까 그런 거잖아. 안 다뤄주니까. 이 날 좀 봐주세요라고 일부러 안 다뤄주니까 시선 끌기 위한 겁니다. 맞어요. 갑옷을 입고
또 말을 타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행위들 자체가 그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용들이 희화하게 되게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는 저희가 진짜 농담으로 일단은 허경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린 들어는 보자 아니면 찾아는 보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회자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장윤희 변호사. 네. 현실적으로 보면 여야 의원들이 어떤 서로 공약을 낼 때 그 공약을 상대방을 비판할 때 허경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흔히 쓰거든요 지금. 근데 막상 이제 허경영 명예대표가 보니까 지금 다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진실을 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. 사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파퓰리즘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정말 허황된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각종 무슨 주택 공급 정책이랄지 청년 지원 정책이랄지 종잣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정책 예. 등등을 봤을 때 사실 그 기본 컨셉이 상당히 유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도 이것 봐라 내 어떤 정책을 다 갖다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만하고 본인이 또 대선도 출마하고 서울시장 선거도 출마하고 온갖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적인 감각도 체득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뭐 연정을 하자고 할지 뭐 손을 내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 물론 정치를 희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미 기성 정치권에 또 이 수용이 되고 있는 측면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볼 어떤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현상 보시면서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.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얼마나 우리가 정치가 반성할 게 많은지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.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희화화하면서 광대 역할을 자초하면서까지 모든 수익기가 끝나신 분이에요. 허경영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. 당신들이 생각 못한 거를 3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정책이 어떻게 안 받아들여질 것이며 언제쯤 돼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인지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. 어쨌든 이렇게라도 허경영에 관한 뉴스를 MBN에서 지금 다뤄줬는데요. 2021년 9월 7일 예 감사합니다. 하지만 저도 굉장히 답답한 듯이 말은 하지만 이 다음 단계는 뻔합니다. 이제 허경영 정책만큼 우리가 굉장히 알려졌어요. 자,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? 바로 재원 마련 방안만 줄기차게 홍보하면 오델로 뒤집듯이 전부 다 안티가 찬티로 바뀔 겁니다. 왜냐? 우매한 국민들은 허경영에 대해서 아예 찾아볼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. 하지만 허경영의 정책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전부 다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맞는 말만 하시거든. 자, 이상 오늘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. 여러분들 좌파 우파 답 없을 땐 허파. 자, 오늘도 하루 열심히 허경영 한번 홍보해봐요. 감사합니다. 뿅.